이제 막 배워 나가시는 분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나 하루에 한 주씩 살래 이런 플랜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밑으로 빠져도 결국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죠. 삼성전자 네. 8만 원대 매수하세요. 요런 거 아니니까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69,000원 이하는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형님입니다.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호재가 악재, 악재가 호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강보 센터장의 신들린 분석력으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와 함께 좀 네. 가로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지난주에는 좀 네. 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열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그 제가 진단 키트를 3번을 테스트했는데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2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또 3번째 하는데 또 한 줄밖에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확진은 아닌 것 같고 하는데 네. 아무튼 바이러스가 온몸에 좀 있다가 네. 목에 지금 있고 나머지는 좀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그래요? 빠질 수 없어서 네. 오늘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지금 인기가 많아서 이게 스케줄을 이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그럴 것 오히려 같습니다. 건강이 네. 최고다. 덕분에 네. 뭐 좀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2042번님 강보센터장님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2주 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막힌 분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강보센터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이제? 네. 일단 시장 위치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미국 증시의 상승분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아직 제가 그렇죠. 방송 저번 주에 했을 때 상단 2,750은 아마 못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하루 이틀 오버슈팅 나오고 오늘 2,760까지 근처 갔다는 거는 오버슈팅은 늘 있습니다. 근데 네네. 2,750을 딱 지지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2,750의 저항선은 있다. 그리고 네. 미국 증시는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 저도 여기 오면서 방송을 다시 들어봤지만 네. 다우지수는 34,500포인트까지는 갈 수는 있다. 네. 근데 오버슈팅하면 35,000이다. 근데 지금 다우지수는 35,294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34,500까지 갔다가 옆으로 한 일주일 횡보했다가 35,300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는 저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블랙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네. 그때가 미국 증시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30% 비중, 나스닥은 한 50%까지 늘리면서 단기 반등은 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옷 저번 주 색깔이 예. 회색 네. 하얀색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또 칙칙한 색으로 또 네, 그래서요.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의 30% 50% 하셨던 비중을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거두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라디오다 보니까 저점과 고점을 레인지를 경우의 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는 단기, 중기, 고점도 어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는 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오늘 한번 네.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34,000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등의 끝이었고요. 그걸 언제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한 33,000 이제 요럴 때 그때 네, 이제 맞습니다. 옷도 네. 좀 밝은색 톤으로 입고 나오셨었는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지금 까만색, 검정색 일보 직전으로 다시 환복입니다. 컬러색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네. 오늘 새벽에 다우는 갭상승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상승 쪽에 걸었던 뭐 파생팀은 이제 네. 아웃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다우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다우지수는 35,000을 34,500까지는 경우의 수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35,000까지 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35,000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증시는 그 전에 2월 9일 날 고점 자리가 35,800포인트인데 예. 저 자리를 확인하는 경우의 수도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게 일단 교과서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자리를 간다고 하면 이제 룸이 우리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게 주식 투자인데 우리가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면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증시라는 게 이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위로 올라가 버리면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미국 증시 다우 지수는 옆으로 박스를 하단에서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좀 시간을 끄는 네. 뭘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고점 미국 증시 고점 자리에서 이제 4월 5일 정도를 가는 흐름이 나와야 네. 그 대신 4월 5일부터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4월 5일을 향하는 흐름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3월을 저점을 찍고 4월 5일 이제 다음 주면 4월 5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4월 5일 갔으면 시장은 그러면 다시 더 올라가는 것이냐? 결국에는 한 파동이 한번 내려왔다가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랠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네. 미국 증시는 2월 10일 날 2월 9일 고점인 35,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냐. 그럼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또 확인해야 되냐면 3월 22일 날 고점인 34,880포인트 자리입니다. 네. 원래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35,000까지 오버슈팅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의 수대로 올라왔고 네. 그럼 위쪽으로 한 35,800포인트, 600포인트 정도 룸이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미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네. 이제 차익 실현과 그렇죠. 다시,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우지수나 뭐 미국 증시의 하방에 투자를 하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내려와도 룸이 그렇게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공략하기에는 현 구간은 일단 그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메리트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고 관망하면서 지금 앞으로 터질 이슈들에 대해서 관망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홍보 센터장이 4월 5일까지가 이제 이번 한파동이 끝나는 맞습니다. 그런 기간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당장이에요. 네. 다음 주까지 다음 이제 주입니다. 4월 5일이 네. 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네. 지금 그 다음 파동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근데 그 다음 만에 하나 그걸 파동이 억지로 올려놨다면 네 이제 슈팅이라는 게 네. 나오면 네. 그러면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미스터 마켓은 네. 시장을 위로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면 네. 그들이 마음대로 막 폭락을 시키려고 해도 막 이유가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로는 악재도 호재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어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저도 그런 거를 재료로 보고는 있지만 네.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불안한 얘기를 그런 게 이제 나오면은 미국 증시가 개파락인데 지금 차트나 에너지상으로 보면 네.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 차별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지수의 힌트를 보면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중심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내 증시는 박스 하단에 위치했다는 요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그럼 갈까요? 네. 자, 나스닥은 다우지수와 달리 제가 조금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더 늘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14,600포인트라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2월 9일 날 고점 자리를 돌리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제쳤습니다. 제쳤어요. 이 제꼈다는 거는 뭐냐면 2월 달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12,500까지 급락하고 나서 그걸 거의 V자 반등 그러니까 쌍바닥만 만들고 강하게 올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려갈 룸을 만드는 거지 나스닥 증시는 단기적으로 한 달,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는 또 옆으로 박스 흐름을 만들면서 더 올라가고자 하는 흐름이 아니라 고점 신호를 만들고서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제가 50%까지 늘리라고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 10% 내외 더 올라가도 내 게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대응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럼 지수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2월 16일 날 고점 자리 14,1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1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4,000포인트를 다시 내려오는 그 흐름에서 다시 또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도 다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4월 5일까지를 한번 한파동의 만료라고 보면 여기서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기서 멈춘 채로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파동은 일단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이 문제인데 그 다음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이게 일본과 주봉 파동을 보면 아직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차트에서는. 근데 월봉 파동을 보면 조금 왜 이런 불안한 흐름을 월봉에서는 계속 보여주냐. 그거는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비중을 70% 90%까지 늘리는 경우의 수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30에서 50% 정도는 깨지더라도 우리가 현금이 50%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비중이 100이 있으면 100 다 들어가서 이렇게 랠리를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온 것을 다 먹고 싶지만 그런 투자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그동안에 30, 50%의 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세는 마무리되고 이제 하방 쪽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금 확보. 그렇죠. 아직은 인버스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파생을 할 때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과 청산 전략이 있는데 지금은 매도 전략이 아니라 청산 전략이다.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우리가 원하는데 예측하는 대로는 안 가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4월 5일까지의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아예 나스닥도 12,000도 한번 이렇게 살짝 깨주고 이런 모양새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원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식하기 편하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실 때 그건 11,000까지 안 가는 거냐, 11,000까지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반등세가 의외로 센 거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명확하게 0.25 할 거야, 0.5 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가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과 좀 안정된 모습인데 그 뒤에 뭐가 그렇죠. 주식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러나 그래도 목돈연구소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래도 고점에서 정리하고 저점에서 그래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도 냈고 그래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애플도 그랬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조언 드린 대로 좀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12,000원 확 깨는 흐름에서 빨간 옷 입고 열심히 해서 비중 90% 하실 그럼 얼마나 방송이 멋지십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이 명확한 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는 수학이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가 원했던 깔끔한 흐름은 안 나오고 지금 다시 애매모호한 구간으로 갔습니다. 4월 5일까지 일단 더 반등을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현재로서는 폭락하기도 힘든 장. 맞습니다. 그렇게 파동을 끝내고 그다음에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료도 보고. 해야 됩니다.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 뉴욕 증시에 비해서 반등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화가 많이 나 계세요. 갈까요, 코스피? 맞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그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지겹도록 들은 내용입니다. 3,316포인트에서 이제 2,590일까지 149거래일 하락이고 그걸 나누기 2를 하면 74거래일이 나옵니다. 그럼 74거래일 기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언더슈팅이 나오든 상승 패턴이 나오든 간에 거기서 해결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은 2,950포인트가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고 2,720포인트가 또 고점과 저점의 또 중심값입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자 세력들이 미스터 마켓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룸을 2,690을 확인해야 되고 2,710 20포인트에서는 그러니까 그 방금 시나리오 말씀드린 게 그게 며칠 동안 박스로 있다가 슈팅으로 지금 2,750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60까지 갔죠. 맞습니다. 2,760까지 오늘 찍었는데 그러면 2,750을 자꾸 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 에너지는 뭐냐 이거죠. 미국 증시는 1% 이상 급등했는데 그리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왜 못 올라가냐. 수급은 왜 이렇게 안 좋냐. 수급은 계속 왜 안 좋냐. 그거는 국내 증시가 파생적으로 사실 AT&K라는 좀 자존심 구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파생 외국인들 기관 세력들의 미스터 마켓의 파생판으로 여기서는 올라가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내려가기에도 불안하면서 네. 2750과 위쪽으로 슈팅 2780 제가 숫자를 지수를 2780, 2750, 2710, 2680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써놨는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2780이 넘어가면 2800 넘어가겠구나를 인정을 하시면서 네네. 근데 그러면 2820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를 사놓으시고 그냥 네. 꾸준히 매집하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종목 차별화 장세로 종목 잘 뽑으신 분들은 지금 장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특정 다수 어려워요. 네, 어려운 네.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2600 초반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단기적으로 나왔었고 이제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좀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고 저쪽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2,900 훌쩍 넘어가는 올 그 추석 전후로 해서는 2,9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네. 주가 지수가 밀렸든 안 밀렸든 간에 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잘 쫓아오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는 뭐 매도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청산 전략은 맞다. 현금 확보 전략. 현금 확보 전략은 맞다. 그리고 35거래일에 천국과 지옥이 이 공존하는 그런 곧 끝난다. 네, 그런 구간이 네. 만들어지고 이 35거래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74거래일이 시작하는 그 패턴 4월, 5월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바쁘신 분들도 좀 길게 보시면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3루타 쳤으면 이제는 안타에 만족하자. 꼭 굳이 투자를 막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 그래서 지수 2780, 2750, 2710, 2680 이 네 가지 지수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좀 아쉬운 게 네. 전저점이 2,591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깨주고 네. 한 2,500대 갔으면 네. 그때 강보센터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죠. 이제 다시 흰 옷 입고 막 이제 네, 빨간 옷을. 빨간 옷 네, 입고 네. 이제 등장을 해서 네. 그럼 정말 주식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네. 시장이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줘 버리면서 네. 지금 다시 방향성은 모호해진 거잖아요. 이게 뭐 올라가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다고 네. 여기서 하락도 나오기도 어렵고 그럼 또 좀 기다려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그 국내 증시도 미국 네. 증시랑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네. 월봉으로 보면은 고점 신호가 막내 파동 그러니까 제일 빠른 파동은 좀 더 갈 거야를 얘기해주고 있고 근데 둘째형, 큰형 이렇게 좀 큰 파동은 네. 아직 아니야. 우리는 2,500도 한 번 더 깰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요거를 알려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월봉 파동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빨간 옷을 입을 수는 없다. 네. 예, 불특정 다수를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블랙은 그렇다고 입을 자리는 아니다. 네.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네. 어렵죠. 네. 네, 시원시원하게 제가 빨간도 입고 블랙도 입었는데 지금 블랙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옷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하방 베팅을 또 권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렇죠. 또 이게 이제 프리가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또 위아래 가버리면은 그렇죠. 또 다른 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라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힘드네요 주식이 이게 마음 편하게 해야죠. 네, 네, 마음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가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71,000원 정도에서는 저항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네. 조언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여러분들께 시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7만 원을 고비로 해서 아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래? 이런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500만 명이 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69,000원을 한번 이탈을 해야 네. 그다음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럼 68,000원대? 68,000원대도 하긴 그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지금 보는데 예. 일단은 마디가로 보면 69,000원은 깰 가능성이 저는 99%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는 결국엔 밀리겠네. 네. 요건 있어요. 근데 지수는 밀리는데 삼성 SDI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또 멋지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호선장이 말씀하신 먼저 매를 맞았다. 그렇죠. 예. 먼저 매를 맞은 종목들을 찾으면서 근데 이게 투자자분들이 한 5년 차, 10년 차 이러신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순환매도 타시는데 네.
옥돈연구소 우리 어렵죠. 좀 이제 막 배워 나가시는 분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나 하루에 한 주씩 살래 이런 플랜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밑으로 빠져도 결국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죠. 삼성전자 8만 원대 매수하세요. 이런 거 아니니까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69,000원 이하는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PB 센터들, 네네. PB 센터들은 큰 손들,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도 네. 뭐 10억, 20억 하는 자금들을 이제 운영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네네네. 7만 원만 깨지면 이분들이 삼성전자를 맞아요. 사고 7만 원이 깨지면 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잘 지켜온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그렇죠.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뭐 69,000원도 깨지고 68,000원대까지를 본다면 네. 아 이건 또 개인들 중에서는 또 이탈도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삼성전자를 크게 비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깨지려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지금 뭐 강남 땅 사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무겁게 갑니다. 그분들이 지칠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막 현대차가 막 날아가는 모습 보면 현대차로 갈아탈 때가 삼성전자가 또 반등할 바닥이 나올 때죠. 바닥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트로 정했으면 배당 받는다 생각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말씀 중에 들으셨겠지만 아니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지면은 시장도 무너지니까 인버스 사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수가 다른 종목이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죠. 네, 네, 현대차라든가 먼저 네. 미리 왕창 빠진 시총 상위 종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이 전기차 섹터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현대차 이런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받쳐지기 가버리면 때문에 삼성전자 밀리면 그러니까 지수는 제자리인 거죠.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포트를 잘 분배를 해놓으시는 분들은 계좌가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가 멋지게 막 탁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확보가 제일 발 뻗고 자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이제 좀 아주 밝게 보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결되면 슈팅 나오는 거 아니냐. 당장 오늘 밤 간밤에 새벽을 봐라. 그 슈팅이 저는 끼케야 그러니까 2,800 초반. 근데 그걸 먹고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또 우리 푸틴 어르신께서 어떻게 또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나의 의중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원유 어저께 차트 흐름을 혹시 보셨나요?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푸틴의 마음입니다. 그 차트를 상으로 보면 원유도 여기서 폭락하는 장세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추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 위치도 그렇고 원유 위치도 그렇고 원자재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건 시간을 걸고 그 미스터 마켓은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만 든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유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하에 봉쇄했다고 그래서 한 10%를 빼다가 또 다시 올려놓습니다. 하고 오늘 밤에도 간밤 새벽도 러시아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왕창 빼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되돌려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증시는 또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죠. 언더슈팅했다가 중국은 그 또 화장품주들도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인을 기다린다. 그게 장나기 금리 역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기 불안에 대한 이슈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시장은 주가의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개파락으로 툭툭 나오는데 그 흐름은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모르죠. 지금 재료는 재료는 못 찾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최영숙님 매일 듣지만 주식은 신기루 같아요. 매수도 매도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우는 사람이 없겠죠. 오늘도 목돈연구소 들으면서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게 되네요. 윤경님 역시 강은보 센터장님 시황 따라올 분이 없네요. 찐팬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혹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 빛이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소장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연구소